네,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. 장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볼까요? 네. 꺼지지 않은 당정 불씨. 네, 이 지난 1월이었죠.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 갈등설을 일축한 바 있는데요. 네. 그런데 이번 주 초반 이 네. 또다시 당정 갈등, 윤한 충돌 이 같은 제목의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. 네,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직에서 물러난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, 뭐 언론인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 당정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거죠? 그렇습니다. 이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권이 가장 그 민심에 집중하는 시간일 텐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이종섭 황상무 사태 해결을 위해 이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전격 수용하면서 2차전으로 번질까 우려됐던 갈등 조짐은 일단락됐습니다. 네. 이 대통령이 황수석의 사의를 수용했고 이 대사는 어제 귀국한 건데요. 지난 1월 때처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이 표면화된다면 이번 선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국민의힘 내부에 번졌고 이 대통령실도 같은 인식을 하면서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두 사람이 함께 이 천안함을 둘러보며 두 번째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렇다고 갈등의 불씨가 다 꺼진 것처럼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요.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제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서로 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조금 수정하고는 했지만 여전히 그 반대 의견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번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군을 살펴보면 당선권이 10번대에 이 김혜지 의원과 한지아 을지의대 부교수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. 이들은 한동훈 비대위 멤버들입니다. 네. 이 반면에 윤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당선권 바뀐 20번대 중반으로 밀려나면서 주 후보가 아예 후보직을 사퇴하고 오늘 대통령 민생특보로 전격 임명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. 친윤계 이철규 의원도 비례명단에 즉각 반발했고요. 결국 국민의미래 측은 재의결을 통해 이 지적을 받아온 호남과 당직자 홀대 부분을 일부 조정했지만요. 이 당정 갈등의 원인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친윤계인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막말 논란으로 이 부산 수영 공천이 철회됐는데요. 하지만 장 후보가 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이 추측성 기사들이 나올 정도입니다. 이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정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. 네, 말 많고 탈 많았던 이제 공천 잡음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다 정리가 이제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후보자 등록까지도 오늘 모두 마친 상황이 됐습니다.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볼까요?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비례 46석의 주인공은 네. 이 비례 명단이 발표된 이후 이 국민의 미래는 논란 끝에 이 재의결 절차까지 밟았고요. 네. 개혁신당도 이 양향자 원내대표가 잠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요. 네. 오늘 후보 등록을 끝으로 이 정치권이 46석이 걸린 비례대표 후보군 선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. 네, 이제 명단과 순번을 이제 다 확정을 했고 어디까지가 이제 당선권인지를 놓고 경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번에도 결국 위성 정당을 탄생시켰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준연동형이 유지되면서 이 꼼수다, 비례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위성 정당을 출범시켰습니다. 네.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내놨지만요. 비례를 뽑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. 네, 비례대표 이제 후보 명단을 보면 국회 입성이 확실시 되는 그런 그 안정권 번호가 있죠? 그렇습니다. 우선 지지율이 높은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 앞자리는 그야말로 상징성을 가진 자리인데요. 네.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이 국민의 미래와 민주당이 추진한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장애를 가진 여성 후보를 공통으로 배치하면서 이 여성이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고요. 조국혁신당은 그야말로 정당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 조국혁신당은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다가 해임된 박은정 전 검사를 앞세워서 검찰개혁이라는 당 목표를 분명히 했고요. 조국 대표를 2번으로 안정권에 배치했습니다. 이번 비례 후보군에는 특이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.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에서도 연이어 의정활동을 펼치는 비례 재선 의원이 곧 탄생한다는 점입니다. 네. 이 비례대표 연임은 사례가 드문 일인데요.
국민의 미래에서는 당선권인 15번의 김혜지 의원이 올랐고요.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역시 당선권인 6번의 용혜인 의원이 배치돼 사실상 22대 국회 재입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네, 비례의원은 원래 이제 한 번이 원칙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번은 22대에서는 2명이 비례 재선 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. 네.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? 강북을 전략 공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. 네, 앞선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는데요. 민주당의 이 서울 강북을 공천이 논란에 논란을 더해서 이 오늘 현역의 박용진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 사실상 낙마를 했고요. 네. 민주당이 오늘 이 한민수 대변인을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시키면서 이 강북을 공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네. 경선은 할 시간이 없었죠.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. 오늘 네.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었으니까. 박용진 의원이 현역 하위 10% 통보를 받은 게 결국 이 논란이 반복된 주 원인의 이제 하나가 됐네요. 그렇습니다. 이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현역 하위 10% 통보를 받으면서 네. 두 번의 경선에서 모두 30% 감점을 받았는데요. 이 처음에 박 의원을 꺾고 강북을 공천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과거 목발 경품이라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철회됐고요. 두 번째 경선에서는 역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가 감점과 가산점 그리고 경선 투표 대상 논란 속에서 대결을 펼친 결과 조 변호사가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. 이 박 의원이 결과에 승복하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 변호사가 이 과거 성범죄자 변호 관련 논란으로 결국 어젯밤 늦게 자진 사퇴했습니다. 두 번의 경선을 거친 박 의원이 강북을 공천 확정을 기대했겠지만요. 민주당은 차점자는 우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한민수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.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극적으로 이 본선에 오르게 됐고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와 총선 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. 네,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